이제 그 안보 문제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안보가 우리 지난번에 나와서 그 군사 분야에 아주 명쾌한 해설을 한 김동연 전 월간조선 기자고 지금은 외국 기관에 있는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기자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네 놓으세요. 오늘은 지소미아에 관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칼럼도 쓰셨더라고요. 한일 군사 보호 정보 보호 협정이죠. 지소미아.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스스로 무덤 파는 격이다. 재무덤 파기는 격이다. 재무덤 파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소미아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일이 맺은 이 군사 협정만 가지고 지소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정부도 지금 계속 지소미아 하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정부조차도 정부나 뭐 국회의원들조차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약자는 이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 해가지고 이 말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군사 정보를 뭐 교류하자 이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MOU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근데 MOU를 체결했다 이러면은 다음 질문이 무슨 MOU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GSOM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뿐만이 아니라 GSOM이라는 건 여러 나라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한국, 미국, 또 일본도 일본, 미국, 또 한국도 한국과 나토, 또 한국과 러시아, 또 한국과 영국 이런 식으로 GSOM이아가 진짜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GSOM이아라고 하니까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만 해당되는 얘기로만 이게 연계되어 있구만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렇죠. 이제 각 나라별로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무조건 지금 GSOM이아 하니까 한일 간에만 맺은 무언가 무슨 중요한 정보 협정인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협정을 이제 미국하고도 맺었고 또 그 밖에 많은 나라들과 맺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고리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정보력이라는 거는 어느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라는 주적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을 이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국에서 주는 고급 정보를 얼만큼 빨리 획득하느냐가 우리가 대북 정보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반격을 한다든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모른 채 지금 이제 한일 관계 이것만 지금 끊으면 뭔가 다 되는 양 이거를 마치 무슨 대일 보복에 그거에 뭔가 복수를 해주는 카드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보보호협정에 들어가 있는 그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모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third party 룰이라 해서 third party 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 지금 이제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GSOM이아를 체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둘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3국에서 어느 나라가 됐든지 정보를 필요로 해요. 우리 둘이 갖고 있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미국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둘은 반드시 둘 다 그러니까 응해야 돼요. 여기에다 정보를 주겠다는 거를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던 이제 선배님이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쪽에 주기 싫다 이래버리면 정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큰일 난 거구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거에 이게 기초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정보가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일이 있으면 이 정보가 세계 서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리가 지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일본은 GSOM이아가 돼 있고 한국하고 일본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쪽에서는 지금 서로 따로따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미일 간의 정보를 한국한테 줘야 되는데 북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일본이 주지 말자 그러면 주지 말자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주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둘 중에 한 명이 주지 않겠다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사일 많이 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서도 지금 치명적인 게 만약에 지금 미사일을 쐈는데 이 관련된 정보를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공유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는 이거를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정보를 줌에 있어서 양쪽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보낼까? 촌각을 다투는데 그렇죠. 승인 받느라고. 그렇죠. 왜 전쟁 나도 그냥 하고 당할 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번 미사일 말고 지난번 처음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미사일 쐈을 때가 5월 4일하고 9일인데
그때 다시 국방부가 했던 말이 우리는 지금 미사일 탐지를 1분 전에 파악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번에도 이제 거리 틀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뒷선미화로 다시 이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 도발 원점 이런 정보를 줌에 있어서 이게 지금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력이 지금 상당히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는 격이다.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재무돈 판다 이런. 예, 재무돈 판다. 저도 국제정치 학자인데도 예. 저도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군사 정보 이게 교류 협정인 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김동영 기자 말 맞다나 야 이거 큰일이네. 그러면 예. 미국하고도 우리가 정보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 일본과 미국이 공유하는 중요한 정보를 일본이 그거 한국에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예. 미국이 우리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못 주는 게 되면 이 룰 자체가 한미 동맹도 이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예, 한미 동맹도 균열이 가고. 야 이거 큰일 날 그래서 거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돈 팠다고 보는군요. 그리고 자, 이제 요것도 말씀하세요. 예, 작성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이 쥐소미아를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반일 감정이 있었죠. 우리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독도를 방문한다든지 이래서 반일 분위기가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명박 정권 안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인을 하려고 양쪽 한일 고위층이 다 모인 자리에서 불과 1시간을 남겨놓고 서명 1시간을 남겨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락이 옵니다. 네. 사인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거죠. 이랬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시 한일 관계를 이제 좋은 분위기로 만들고 당시에도 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계류 중이었어요. 근데 그 판결을 주의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그걸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일본의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그걸 다 본 거예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딜레이 시켜라. 예, 딜레이 시키고 국익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이 정보보호 협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던 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도 지금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이 과정이 그렇다라는 걸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국익을 위해서 큰 이거 업적을 남긴 거네 말하자면. 그리고 요것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국제 문제입니다. 그죠? 한일 간의 문제면 국제법으로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제 떼지어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면은 국제적으로 이제 저 중국 사람들은 국제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만 크면은 이기는 게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왜 저런 억지 주장을 하냐 하면서 저희가 좀 밑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옛날 중국 보듯이 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왜냐면 한국 놈들은 약속해놓고 자꾸 땡깡 그렇죠. 이제 어거지 부리고. 왜냐면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 국제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상을 해줄 이런 증거나 이런 걸 따지려고 한다면 국제법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지난번에 그 고노다로 그 외무상을 제가 예전에 2014년에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분은 대표적인 친한파예요. 근데 친한파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한국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국이 그만큼 이제 밑을 보이는 짓을 한 겁니다. 고노다로가 지금 2인자 3인자 되죠. 그렇죠. 일본에. 이 아베의 지금 신복으로 지금 알려진 사람이고 오른팔 왼팔하는 거. 예, 자민당에서 계속 거의 내리 육선을 해가지고 중의원을 했죠.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런 당시 이제 고노다로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한국이 하는 행위는 전례를 뒤집는 행동이다. 또 지금 모든 그 국제법을 교란하는 행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 내용을 그냥 국내에서 보도할 때는 일본 외무상이 우리나라 대사를 면박을 줬다. 이런 식으로 다 보도를 했는데 그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고노다로 외무상이 전례를 뒤집는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전례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전례는 뭐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체결한 국제법이에요. 그 국제법이 지금 모든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인데 그 법을 그럼 찬찬히 뜯어봅시다. 그 법 안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배상받을 권리가 있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행동이고. 네. 그런데 없어요. 거기에는 그 법상 우리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국제법이 룰이기 때문에 고노다로 외무상은 지금 당신 한국에서 나온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최소한 존중을 하려고 하지만
국제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당신들은 지금 교란하는 거요 라고 점잖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그것도 모르고 반일 감정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모양새니 이게 국제적으로 꼴이 우습게 된 거고 이거를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에 한일 이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근거가 없는 걸 알고 국제적으로 이런 근거를 만들려고 일본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네.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죠. 그래 보상받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당시 국고 보유액 그 5분의 1인가 4분의 1을 다 받아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기초 기반 시설 다 닦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걸 모른 채 우리는 그 국제법상의 근거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다이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오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다 내놓고서 지금 와서는 대법원 판결을 불쑥 내놓아버리니까 이런 지금 파국으로 지금 치닫는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올림픽 경기도요. 그런 게 그전에 많았어요. 뭐냐면은 국내 경기 룰하고 예.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룰하고 다른 그렇죠, 경우도 다르죠.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면 이 올림픽 경기 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제 룰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야, 우리 이제 이런 룰로 계속 경기해왔기 때문에 우리 룰로 하자고 계속 오기고 맞습니다. 막 땡깡 쓰면은 그 올림픽 룰이 뭐가 됩니까? 지금 그런 그거하고 꼴이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꼴이에요. 예. 예,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은 인정을 하고 예. 그때 진짜 애국의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는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거 합의를 이끌어낸 거다. 예. 눈물을 삼키면서 예. 합의를 이끌어낸 거다. 이러면서 대국민 담화가 구구절절한데 그렇게 해서 그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12명이 싸웠는데 네. 국제적으로 11명이 싸우는 게 룰이 되더라. 네. 눈물을 먹고 우리 또 11명이 싸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어 엎고 자꾸 그러니까. 반칙을 하고 또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근데 저 일본의 이거 뭐 무슨 시킨스 능력인가 뭐 이게 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일본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쥐소미아 본론으로 네, 돌아와서 네. 이제 쥐소미아의 능력이 그러면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이고 네. 왜 이걸 파기하면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러니까요. 행위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렇습니다. 정보라는 거는 인텔리전스라는 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죠. 민간 정보가 있고 군사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정보나 한마디로 육해공이 수집한 정보, 네. 민간 정보는 우리가 말하는 CIA. 그러니까 CIA는 이제 시빌리안이기 때문에 민간 정보국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정보 능력이 일본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죠. 예, 그럼 먼저 군사 정보력이 얼만큼이냐? 일본에 있는 이 군사 시스템은 미국이 엄청난 원조를 해줬고 미국이 깔아놓은 레이더 시스템들이 상당합니다. 이거를 일본 스스로도 사용하지만 미국도 함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이라고는 이 삼각연대가 된다는 게 거기서도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X밴드 레이더가 지금 교토하고 아오모리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요거는 이제 SBX라고 해서 이제 C 베이스드 이제 그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물체인데 네. 이제 장비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보유한 건데 요거는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동식인데 요거와 똑같은 거의 흡사한 모델이 일본에 있는 지상에 교토하고 아오모리에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의 탐지 능력이 얼만큼 되냐? 이거를 실제로 총괄했던 사령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령관이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능력을 표현을 한 게 이렇습니다. 이거 SBX를 샌프란시스코 해안에다 띄워놓고 뉴욕 반대편, 그러니까 하나 다 가로질러야죠. 미국 대륙 가로질러서 뉴욕에서 던진 야구공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 야구공이요? 야구공이면 거의 주먹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 능력이. 이게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 한 5천 킬로미터 내외를 탐지를 합니다. 네. 이러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레이더가 네. 일본에는 교토하고 아오모리에 두 개 있고. 두 개씩이나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레이더만 말한 거지 이 외에도 다른 레이더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들이 이번에 지금 탄도미사일 거리 틀리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리가 틀렸어요. 일본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때 네. 우리나라 정부는 430km라고 주장을 하다가 일본은 이제 600km라고 정정을 해줘서 고쳤죠. 상당히 체면을 구긴 겁니다. 네. 그것도 이러한 레이더가 아오모리랑 교토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정보를 다 아는 겁니다. 그것도 4,000km 정도를 탐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까지 거의 이 해안 넘어서 다 그러니까 탐지돼요. 한국이 400몇십 킬로니까 이런 바보들. 야 임마 우리 이걸로 다 봤더니 600몇십 킬로야 임마. 예. 야야 정보 가져가. 그래 준 게 그렇게 된 거죠. 지소미아 때문에 아직 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준 거란 준 말이야. 거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무덤 판다고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죠. 그건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거지. 안 주겠다는 이제 거죠. 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능력을 가진 군사 그 레이더 시스템이 일본에 이런 X밴드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단편적인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뭐 가령 에사 레이더라는 것도 있는데 능동 그 배상 위열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에사. 예, AESA라고 해서 약자인데요. AESA라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AESA. 예, 이 레이더는 이제 시스템이 에사. 이제 전략 기술로 분류가 된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 국회 승인 없이는 참고로 외국에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레이더예요. 근데 일본은 가지고 있다. 일본에 있지.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탑재된 장비를 일본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무기 체계에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교토 대왕함하고 마주했던 그 P1 초계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예, P1 초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겁니까? 이겁니다. P1 초계기인데 거기에도 지금 에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1 초계기에도 요겁니까? 에사 레이더가? 예, 그래서 에사 레이더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지 능력도 우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쏘는 주파수 대역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엔타이 제밍이라든지 역제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버리면 그 통제하는 주파수를 타고 들어가서 이걸 교란을 해버리면 이 미사일이 아무데나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란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탐지하고 교란시켜버리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능력을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가 지금 최고의 뭐 무기체계라고 하는 그 공중 조기 경보기 PSI라는 것도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에사가 아니라 메사라고 해서 메캐니컬이라 해서 기계적 그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중 조기 경보기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적어도 이런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스칸데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쏘면은 우리가 판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일본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본에 할 수밖에 없고 일본하고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만 우리가 모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도 지금까지 전례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미사일 관련 정보를 틀린 적이 없었어요. 위치 틀렸죠. 그다음에 도발 위치 틀렸죠. 거리 틀렸죠. 뭐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발 시점도 징후도 포착도 지금 못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북한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당시 우리나라 한국의 정찰 자산들을 이 DMZ 주변에 40km 밖으로 빼라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인하면서 이랬죠. 자신 있다. 이거 뒤로 물러가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따위로 말을 해놓고서는 지금 도발 원점, 도발 원점 틀리고 거리 틀리고 시점 놓치고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돌아보면은 이 9.19 군사 합의가 정말 치명적이고 잘못된 합의였다는 게 지금 와서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군사 정보가들이 우리 무장 해제당한 거다. 눈을 장민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대한민국 그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신원식 장군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신 신원식 장군,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님 필두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국방부 관계자 다 나와라, 우리랑 좀 따져보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무응답이고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다 밝혀지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치명적이네. 예, 그래서 지금 군사 정보력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정도로 막강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 Five Eyes라는 게 있습니다. Five Eyes가 뭐냐면은 5개의 눈이란 뜻이죠. 근데 그 eyes라는 발음이 영어 스펠링 I랑 S를 붙여도 똑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영어권 국가 5개국이 맺은 정보 협의체 같은 거예요. 여기 5개국이 어디입니까? 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5개국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국가들끼리는 친형제처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력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호주, 뉴질랜드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 퍼시픽 이 전구 지역을 지금 거의 다 감시하고 지금 이쪽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브 아이즈의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아베 정부의 그 아베 그 총리를 우리는 뭐 욕할지 몰라도 이분은 위대하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일본 국익을 그렇죠. 위해서는 잘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나쁘지. 그러니까 이걸 설득을 다 시켜가지고 이 5개국 멤버 중에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를 설득시키고 영국의 메이 총리를 설득시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설득돼 있고 3개국을 이미 다 설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5아이즈인데 거의 대외적으로는 6아이 같이 일본이 포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 정보력은 또 여기 민간 정보도 포함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이 솔직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력을 지금 일본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국제 무대에서 이상한 스탠스로 가니까 일본이 그랬죠. 우리가 그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한국의 이상한 스탠스, 우방국과의 궤를 달리하는 스탠스, 그 다음에 북한으로 자꾸 전략 물자를 준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한국이 이랬어요. 북한한테 우리가 무슨 전략 물자를 줬는데 배째라식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증거도 없잖아.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이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거죠. 지금 파이브 아이즈가 이걸 다 갖고 있고 지난번에 광개토 대행함 사건 났을 때도 주파수 공역을 그 주파수 대역을 깔아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준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이 니네를 조준한 주파수 대역을 까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1급 정보 군사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까고 싶지만 우방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 같은 한미일 동맹국이기 때문에 안 깐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에사 레이더 장착됐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까고 싶으면 까요. 안 깠습니다. 그것도 안 깠고 지금 첫 번째 판문점 회담 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거 하고 나서 고작 일주일 뒤에 당시 그 판결문 안에 어떻게 앞으로 일본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이런 방법 없었는데 이미 그 행동이 먼저 나온 게 포착이 됐죠. 동중국 해상에서 밤 12시에 5월 3일 밤 12시에 동중국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유조선 제이홉호랑 북한 국적의 남산 8호가 옆구리를 맞대다가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걸렸냐? 일본 자위대한테 걸렸습니다. 이 상황이 딱 걸렸어요. 이게 당시 이 내용이 국내에선 전혀 보도가 안 됐는데 제가 이거를 거의 6월 중순경에 우리나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국내에서 보도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배가 북한과 나란히 옆구리를 맞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이걸 다 심층 보도를 해가지고 당시 상황을 다 알아요. 뭐가 있냐면 ship-to-ship 트랜스퍼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물 교류죠. 배에서 배로. 예. 여기서. 요거는 UN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이런 행위는. 근데 지금 당시에 옆구리를 맞댔는데 이 배의 유조선 2대가 당시 일본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실제 나와 있는 전문이 다 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이 외무상한테 직접 던진 질문입니다. 한국 국적배랑 북한 국적배가 옆구리를 맞댄 채로 파도의 흐름과 관계없이 움직임이 없었다. 이건 뭐냐? 조류와 관계없이 움직임이 없는 것은 배에서 물건을 옮겨 실을 때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뭔가 연결고리로 묶어놓는 거죠. 배를 그렇죠. 이렇게. 예, 왜냐면 거죠. 이게 건너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묶어놓는 게죠. 묶어놓는 것도 있고 또 무게도 계속 실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데 일본 기자들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유조선 2대입니다. 유조선 2대. 유조선 2대가 뭘 실험한 거죠? 기름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기름 넘어갔고. 지금 미사일 다 쏘는 것도 기름으로 하지 그냥 발사하는 게 없습니다. 태양열로 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름을 넘긴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 일본 외무성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우리 외교부랑 같은 거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뭐냐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거냐? 그런데 한국은 잡아떼고 발뺌하고 이 제이홉호가 당시 이동했던 경로를 보여줬는데 일본 자위대가 미행하듯이 따라간 그 경로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의 배에 이게 다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불륜 현장을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방국한테. 근데 이제 잡아떼는 거지. 아무 성행위는 없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모텔에는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예, 지금 손만 잡았다. 거의 지금 그런 행위로 지금 나오고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게 남산 8호인데 이거는 UN 대북 제재 대상에도 올라간 배지만 미국 재무부가 단독으로도 제재한 배에도 올라가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유력한 용의자자 범죄자인 배와 우리나라 제2호포 유조선이 같이 옆구리를 맞댄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일본은 다 갖고 있어요. 야, 이렇게 맞댔는데 이런 식으로 맞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지금 일본이 지금 포착된 것만 지금 공개된 것만 해도 지금 10건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국적 불명 선박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인지 중국인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최초로 한국 국적 선박이 걸린 건 일단 일본 자위대가 그걸 포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 너희들이 자꾸 우방국과 개를 달리하고 북한의 전략 물자를 준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근거가 다 착실하게 있어요.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냥 흐지부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아닙니다.